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는 남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발신하고 있으며 이 신호를 놓치면 우리는 단 몇 년 안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벼락거지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968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가 부채라는 빚의 무게를 짓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만 9,534만 원입니다. 우리 가족이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빚이 많다면 이미 경제적 위험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에 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이는 국가 경제 전체가 가계의 부채로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쪽짜리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가구가 대한민국 전체 순자산의 46.1%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신 주변의 90%는 나머지 54% 미만의 자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위 1%의 평균 순자산이 54억 8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순자산은 단 1억 원대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십니까? 상위 1%와 하위 50%의 자산 격차는 50배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신호는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 한국 기준금리는 약 2.2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은 달러, 금, 해외 자산으로 자신의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모두 은행 예금에만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축률의 하락입니다. 2025년 3분기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4.4%로 전분기의 35.6%보다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가족이 받는 소득에서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 지출은 증가하는데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은 407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나 실질 소비 지출은 오히려 0.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이제는 105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 위에서 자신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과 같습니다. 당신이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을 받고 같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바람이 우리를 점점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소득 구조입니다. 급여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전반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급여는 실질 가치로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 다각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소득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 임대료, 사업소득, 투자 수익입니다. 우리가 급여에만 의존한다면 경제 안정성은 항상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산 배치의 오류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부동산과 은행 예금에만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은 이미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의 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투기 자본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한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자산 배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55%, 금융자산 39%인데 이는 그들이 이미 금융자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금 취할 행동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담컨대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6개월 뒤에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미루는 것의 대가는 복리로 작용합니다. 6개월을 놓치면 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2026년의 경제 전망을 분석했고 그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는 동안 그들은 더 좋은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약 1.8%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의 0.1%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의 증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를 저축했습니까? 가계부채는 얼마입니까?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일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부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의 이자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의 가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벌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팽산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나가는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이 과정은 최소 3개월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매달 어디에 돈을 쓰는지, 낭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평균적으로 가구의 30%는 낭비성 지출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개선하면 월 소득의 3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으로는 1,440만 원입니다. 이 1,440만 원을 매년 적립한다면 5년 후에는 7,200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현금 흐름의 분석이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둘째, 가계부채를 즉시 정리하십시오. 특히 높은 이자율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금 등 이자율이 10% 이상인 부채는 우리의 자산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의 힘 때문입니다. 10%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렸다면 5년 후에는 1,61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환한 610만 원은 금융기관의 수익이 됩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팽산자산을 구매합니다. 우리도 이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가계부채를 정리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경제적 기초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소득 다각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 지식, 경험을 활용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주말에 8시간을 일해서 월 32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384만 원입니다. 이것을 월 10시간 정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여러 개의 소득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을 지내면 그 추가 소득은 자산 형성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재의 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미래를 보호하는 길을 갈 것입니까? 두 길 중 하나는 여러분의 가족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킬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산층의 상급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현금 흐름을 기록하십시오. 내일부터 당신의 가계부채 정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음 주부터 당신의 추가 소득 창출 방법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재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